얼마 못 버틸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조그맣게 떨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8일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아침도 평온했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저는 그 향에 눈을 떴죠. 주말이었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약속 없이 그냥 집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정말 그랬어요. 결혼 12년 차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과묵한 편이었지만 제가 힘들 때면 꼭 옆에 있어줬고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우리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아이는 없었어요. 애초에 안 가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만의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그날 오후 남편은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셨죠.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저도 바빴고 어머니도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집이 좀 조용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물었죠. 장모님? 응,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한번 모셔오는 게 어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평온함이 곧 흔들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엄마, 이리 와. 이 방 쓰면 돼. 저희가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정리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 집인데. 어머니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어머니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어요. 여기서라도 아빠 보면서 지낼게.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조용해 보였어요.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괜찮아. 어머니가 편하게 계시면 돼. 그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뭔가 아주 미세하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네 이웃 얘기, 예전에 아버지와 갔던 여행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얘기까지.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신 후로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었죠. 엄마, 많이 외로우셨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외롭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그립더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그 말이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남편은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셨군요. 같은 짧은 대꾸만 했죠. 저는 그게 남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계속 조용했어요. 피곤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응, 좀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의 그 표정이, 그 침묵이 모든 걸 흔들 씨앗이 될 줄은. 어머니가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 우리 집 식탁은 작아서 셋이 앉으면 조금 비좁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 나서 남편이 살짝 멈칫했어요. 맛이 조금 다른데 응? 그래.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똑같이 끓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 좀 봤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죠.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남편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저는 얼른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은데. 근데 다음부턴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 우리 입맛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 미안. 나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표정에 살짝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술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김치가 덜 익은 것 같은데. 김치찌개는 묵은지로 해야 맛있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서요. 그 말투가 조금 차가웠어요. 평소에 남편답지 않게. 어머니는 그래. 그럼 됐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도와주려고 하신 거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좀 답답해. 우리 방식이 있는데 자꾸 바뀌니까.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적응 중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 세 사람의 경계가 만나는 곳이었고 그 경계가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셨죠. 청소기 돌리고 베란다 화분에 물 주고 빨래 돌리고 저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저도 7시에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8시에 일어났어요. 주말에는 9시, 10시까지도 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새벽 청소기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된 거예요. 여보, 어머니한테 조금만 늦게 청소하시라고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죠. 엄마한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수면이 중요해. 일도 있고.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묻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해볼게.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청소는 8시 이후에 해도 괜찮아. 우리 출근 시간이 좀 늦거든. 어머니는 아, 그래? 하셨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내가 새벽부터 시끄럽게 했네.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참고로만. 하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는 청소를 아예 안 하셨어요. 엄마, 청소해도 돼. 그냥 시간만 조금 늦춰서. 제가 다시 말했을 때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 말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셨어요. 귀가 좀 어두우셔서 그런 건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방까지 다 들렸어요. 남편은 집에서 가끔 재택 근무를 했는데 TV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볼륨 좀 낮춰달라고 할래? 엄마 귀가 안 좋으시잖아. 그럼 이어폰 쓰시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조금 날카로웠어요. 저는 또다시 중간에서 조율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이어폰을 권해드렸고 어머니는 그래, 알았어라고 하셨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니를 챙겼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약봉지를 들고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거 영양제예요. 관절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걸 왜 사? 비싼 건데. 괜찮아요. 건강하셔야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사위. 정말. 저도 남편이 고마웠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니까.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남편이 직접 죽을 끓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소화 잘 되실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사위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감동하셨어요. 저도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역시 이 사람이야.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 일이 터진 건 어머니가 오신 지 2주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 야근이 있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방에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저기 사위 말인데, 오늘 낮에
전화 통화하는 거 봤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화요? 업무 전화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목소리가 여자 같았어. 그리고 통화 끝나고 나서 방문 닫고 들어가더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 목소리 톤이 부드럽더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고생했어. 오늘 낮에 전화 통화했어?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응. 했는데 왜? 누구랑? 회사 동료. 왜 그래?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자 동료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데? 왜 그걸 물어? 엄마가 봤대.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거.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뭐?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확인. 뭘 확인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배신한 적 없어.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를 의심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여보, 진정해. 나도 그냥 진정하라고?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운다고 의심해놓고 남편이 노트북을 탁 닫았어요. 그 동료는 회사 기획팀 이수진 대리야. 프로젝트 관련해서 통화한 거고 방문 닫은 건 집중하려고 그런 거야.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 나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참았어. 장모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지만 다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나를 의심하는 건 너무해. 미안해, 나도 그냥. 당신 어머니한테도 말해줘.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엄마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큰 건 남편의 상처받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만든 게 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정도만 하고 출근했고 퇴근해서도 방에만 있었어요.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어요.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 하지만 어머니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밤 늦게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고 거실엔 저희 둘뿐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장모님을 존경해. 정말이야. 혼자서 당신 키우시고 아버님 없이도 강하게 살아오셨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숨이 막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 일할 때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뭘 해도 간섭받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번 일은 정말 너무했어.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오해였다고. 오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당신도 장모님도.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오해받기 싫어.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고 당신한테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남편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장모님이 계속 여기 계실 거면 나는 선을 긋고 싶어. 나는 사위로서 예의는 지키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생활을 지키고 싶다는 거야. 내 방, 내 시간, 내 공간, 그리고 당신과의 시간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정말 힘들어. 남편이 일어섰어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소파에 앉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어떻게 해야 하지? 한쪽은 제 어머니였고 한쪽은 제 남편이었어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많이 화났지? 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해서. 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도 힘들지?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너희 집에 와서 불편하게 해서. 우리는 둘 다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집에 오기 싫었던 거라는 걸. 밥 먹었어?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나 어떡하면 좋아. 둘 다 소중한데.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됐어.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매일 무너져 내렸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까?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사실, 나도 다 알아. 뭘?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어요. 어머니, 외로우신 거 알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고 밤마다 혼자 TV 보다가 잠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는 참았어. 청소기 소리에 잠 못 자도 TV 볼륨이 커도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도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걸 알면서 응, 다 알았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나도 사람인데 계속 참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그리고 그 오해 사건은 정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도 부모님 계시면 똑같이 모시고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정말 힘들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사실 사위가 많이 힘들어해요. 나도 알아. 미안하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청소도 그렇고 밥 간도 그렇고 우리한테 맡겨두시면 되는데.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 요즘 가끔 기억이 끊겨. 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려고 했더라 하다가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는 슈퍼 갔다가 집 위치를 잠깐 잊어버렸어. 잠깐이었지만 그게 너무 무섭더라. 엄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한 거야.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할까봐.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 나중에 내가 너희 이름도 못 알아볼까봐. 화장실도 혼자 못 갈까봐.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겁이 나.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너희가 더 걱정할까봐. 그리고 사위한테 미안하잖아. 그 사람도 힘든데 내가 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번에 사위 전화 의심한 것도 사실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순간 너무 불안했어. 혹시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그런 말을 한 거야.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미안해, 딸. 엄마가 늙어서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부모님 여의었어요. 그때 제대로 못 모셨던 게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셨을 때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오버한 거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셨던 거고요. 그걸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 사위. 정말 고맙고 미안해.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 창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몰랐던 거예요. 남편의 참음도, 어머니의 불안도, 그리고 제 무력함도.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제가 저녁 만들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사위가 해주는 거면 다 좋지. 저도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차려준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어요. 맛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주간 요양 프로그램을 받고 계세요.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낮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죠.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계세요. 오늘 거기서 노래 교실 했어. 옛날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초기 단계예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더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에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엔 근처 공원에 나들이도 갔어요. 어머니, 저기 꽃 예쁘죠? 그러네, 봄이 왔구나. 어머니가 꽃을 보며 웃으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사진을 함께 보면서 추억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같이 봤어요. 엄마, 이 배우 누구예요? 저 사람 옛날에 되게 유명했는데 이름이 뭐더라?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실 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기다렸죠. 아, 맞다. 저 사람 이름이. 어머니가 기억해내실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어요. 오늘 저녁 어머니는 요양 프로그램에서 늦게 돌아오셨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너무 재밌었어.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와 남편은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그릇.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간이 딱 좋네. 저는 웃었어요. 당신 입맛에 맞춰서 했거든.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고생 많아. 무슨, 우리 같이 하는 건데.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평온한 시간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 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를 보시나 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방 쪽을 봤어요. 어머니 웃으시네. 응,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남편이 다시 저를 봤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있으니까. 응, 같이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따뜻한 마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부모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울 때 기대고 싶은 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기억이 흐려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할 날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겠죠.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그게 짐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볼륨은 작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편하게 소리 키워서 보세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이게 더 편해.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엄마, 왜? 사랑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였어요. 엄마, 이거 같이 볼까요? 그럴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잊으실 거고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아. 아니에요, 엄마. 좋은 사위 만나서 다행이야. 네. 저도 알아요.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밥상 위에 그늘은 걷혔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 그늘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운 창고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드립니다.